안녕하세요.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기간별 노무, 회계, 세무, 실무 가이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우리 억울한 세금 구제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조세 행정소송, 그리고 조세 불복을 할지 소송을 할지 이런 거 선택 팁 드릴 거예요. 먼저 사업을 하면서 적법하게 의무를 이면서 세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조금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억울한 세금 구제 제도를 나라에선 두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금 고지 전 구제 제도와 이렇게 세금 고지 후 구제 제도가 있어요. 고지 전 구제 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데 요거는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지 후 구제 제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다음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조세 억울한 세금에 대한 어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세무서에 직접 이 신청서를 이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우편 접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홈택스로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로는 신청 제출에 들어가서 신청 업무에 있는 불복 신청 요건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렇게 있잖아요. 국세청이 세무서에서 하는 거는 요거 두 개니까 요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서 들어가서 불복 청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세금 구제 제도에서 우리 조세 불복 제도를 살펴보면은 1차 구제 제도가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제 제도가 행정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이의신청은 임의제도예요. 임의예요. 임의 청구.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 이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심사청구, 심판청구 둘을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요거 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서 먼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청구 기한을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청구 기한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뭐 적법하고 나 억울해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청구 기한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90일 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90일 내라는 게 어떤 90일 내냐? 처분이 있으면 안 날, 그 다음에 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청구한 다음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청구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 기한이 있는데 이의신청 청구는 30일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90일 이내인데요. 청구처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세무서 쪽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고 우리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세 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두 달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단계는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청구 기한은 얘도 90일이네요. 얘도 90일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90일이냐? 심사청구나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는 결정기간 90일 내에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실무상 조금 종종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좀 기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국세청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상 3심까지 가자, 대법원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심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고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런 거 각오를 하셔야 돼요. 행정소송할 때는. 그래서 1심은 행정법원까지 하고 여기서 안 된다. 고등, 3심, 대법원 요거까지 가는데 요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행정소송 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 불복을 할 거냐, 소송을 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할 때 제가 판단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심사 청구를 할지 심판 청구를 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이 하는 거잖아요. 처분한 과세관청. 그리고 결정기간은 90일. 대체로 90일 내에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고 약간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좀 독립된 기관이죠. 그래서 좀 약간 객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문적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기간은 원래 90일이라고 돼 있는데 실무상 90일 내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조세심판원 그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조금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더 준비해서 저라면은 약간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판 청구를 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심판 청구는 90일 내에 나오지 않지만 대체로 뭐 1년, 2년 이 정도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대신에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국세청이 3심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대법원까지. 그러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심판 청구의 장점은 기간도 물론 좀 짧긴 하지만 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 이게 종국심이 되어서 재결청이 다시는 다툴 수 없다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장점은 뭐 1심, 2심, 3심 하면서 내가 좀 져도 계속 뭐 좀 더 깊게 여러 번 다퉈볼 수 있고 또 소송 금액이 좀 커서 좀 나 정말 방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행정소송까지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소송 전 단계에서 권리를 구제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청구 날짜, 청구 기한,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되면 다퉈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일지라도 우리가 불복 청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